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업 3사 관계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제공기간 단축, 제공지역 단위 조정 등의 내용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사무가 시작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 의견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시설물, 인쇄물, 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와 함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 의견을 확정했는데요.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 광고, 방송 광고, 방송 연설 횟수 제한 폐지 등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와 당내 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등 긴급 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거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 신체장애 선거인의 경우에 활동 보조인도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튜브 등 보도 채널에 게재된 선거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보통신망 위법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법에 적용을 받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매체에 게재된 게시물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 시간을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 환자의 인적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 지지 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 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상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최신 정치관계법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내년 3월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사무일정 도래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안내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정치관계법 설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정치자금 수입 지출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자의 이동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하는 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라고 합니다. 당내 경선에 경선인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 그 밖에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과천청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이동통신사 3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업무협의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관련된 업무협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 경선에 경선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필요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업무협의회에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제공 기간이 단축될 경우 예상 문제점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지역에 대한 단위 조정, 특정 전화번호를 제외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여부 및 발신번호 조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가상번호 제공 확대,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 비용 관련 조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거부 안내 방법에 문자메시지 송부 추가, 알뜰폰 가상번호 제공 등의 내용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의회의 결과를 가지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정당을 방문해 협의 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 또는 보전받은 선거비용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무서에 징수를 재위탁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존액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 중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 건에 대해 6월 1일자로 세무서에 징수를 재위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받은 해당 정당과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전비용 등 미반환금에 대한 징수를 세무서에 재위탁한다고 밝히면서 미반환 비용에 대한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는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사무가 시작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는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사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일 전 240일인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 재외공관마다 설치 운영합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각급 선관위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 역시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 150일인 2021년 10월 1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인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이나 변경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30일인 2월 7일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선거인 명부와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기간인데 이 기간에 거소,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2022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의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에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재외투표 기간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 5일인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틀 동안의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주민 소환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주민 소환입니다. 최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요건이 충족되어 주민 소환 투표가 6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8,308명으로 청구 요건인 7,877명을 넘어섰다면서 곧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민소환이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민소환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소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목적으로 2007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7년 7월 1일 본격 시행된 주민소환은 현재 재직 중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지역구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지역 주민이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 소환 투표를 청원하면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되고 소환된 공직자가 투표 결과에서 지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을 가진 지역 주민 10에서 20%의 서명으로 소환 투표가 청구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15% 이상, 지역구 시도 및 지역구 자치 구시군 의회 의원 등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인원이 서명한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면 해당 지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 확인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청구 사실을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소명을 요청합니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요지 및 소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투표안, 소명 요지, 소환 청구 요지 공고 등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됩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데요.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18세 이상이 주어지는 공직선거의 선거권과는 달리 현재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붙여지거나 붙여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투표운동 기간에는 주민소환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사전투표와 투표, 개표를 거쳐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데요. 주민소환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민소환 대상자인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가 해임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하고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지역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표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식당, 태권도장, 미용실. 지난해 국선에서 등장한 이색 투표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된 공공시설 대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것이죠. 이렇듯 장소는 전혀 달랐지만 투표소 내부는 여전히 여느 선거 때와 비슷해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 기표대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표대는 언제부터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걸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표대의 디테일, 지금 공개합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나만의 공간, 기표대가 있습니다. 이 기표대는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 기표대로 시작해서 철제 기표대의 무거움을 개선한 가벼움 알루미늄 기표대, 그리고 현재의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종이 기표대로 바뀌었죠. 이 종이 재질의 일회용 기표대는 부피가 큰 철제와 알루미늄 소재 기표대보다 관리도 편리하고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표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공장에서 인쇄물을 부착한 종이판을 제작하고요. 테두리와 다리를 연결한 후 접어서 각 투표소로 배송하면 투표소에서 펼친 후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거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있어 분명 사방이 막힌 형태였는데 현재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없이 왜 뒤가 뚫려 있는 걸까요? 이는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개방형 기표대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엄숙한 투표장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가림막이 없다면 내가 투표하는 것을 누가 보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기표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표대 측면이 정면이 향하도록 배치, 일정 간격을 두어 떨어뜨리고 있고요. 가림막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시작되는 기표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도 이곳에서 시작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10월 28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 대회, 특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 강연 콘테스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논문 공모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는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7월 30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